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던 초여름 어느 날, 정분이는 자신이 운영했던 빵집을 바라본다. 빵집은 단골이 많아서 수익은 꾸준히 나왔었다. 정말 넘기기에는 아까운 자리라서 자식들에게 운영하라 하니 힘든 일이라 아들 셋 중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결국에 2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빵집은 다른 사람이 인수했다. 그래도 돈 많이 벌었지. 그 시절로 돌아가라면 못하겠지만. 68세 분이는 30년 전에 아주 싸게 사두었던 산이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보상금 20억을 받았다. 거기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일구어온 유명 베이커리 체인의 수익, 그리고 꾸준히 모아둔 저축까지 합치면 분이는 누구보다 알뜰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빵과 함께 보낸 세월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많은 보람이 있었다. 이제는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욕심 없이 남은 생은 조금은 편안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어디선가 새어나간 걸까? 보상금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들이 하나 둘씩 예전보다도 자주 찾아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큰아들 정우철이었다. 번듯한 정장을 입고 찾아온 우철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오랜만이야. 밥은 드셨어요? 그의 눈빛에는 오랜 그리움보다는 계산된 기대가 어렴풋이 섞여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우철은 물잔을 비우고 다시 냉장고로 향했다. 오랜만에 집에 왔다며 어설프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냉장고 안 음료며 반찬까지 자연스럽게 뒤적였다. 엄마, 빵집 그만두시고 쉬니까 좋아? 그래도 엄마한테는 빵집이 전부였잖아요. 갑자기 그만두면 심심하지 않아요? 심심하긴 해도 이젠 나도 좀 쉬어야지. 이 손목도 그렇고 허리도 자주 쑤셔. 분이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 자신의 손을 한번 바라보다가 마주 앉은 아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다. 말은 살가운 척하지만 살갑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근데 엄마 요즘 다들 어렵잖아. 우리 회사도 구조조정 이야기 계속 나오고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도 겹치고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좀 빠듯해. 이번에 보상금 받으셨다면서 그게 꽤 된다던데. 그 말이 나오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분이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우철아, 내가 어려운 거 말하려고 너 그 말하려고 온 거니? 분이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작은 서랍장을 열었다.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다시 우철 앞에 앉았다. 엄마 이번에 보상금 좀 받았어. 그린벨트 해제돼서 20억. 처음엔 꿈인가 싶더라. 그래도 20년 넘게 빵 팔아서 알뜰살뜰 모은 돈이랑 합치면 이제 좀 숨은 쉴 만하겠구나 싶었지. 20억이나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아들 도울 수 있어서 기쁘구나. 우철은 생각보다 많은 돈에 깜짝 놀랐다. 우철아, 너 힘들다니까 그냥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구나. 분이는 말끝을 부드럽게 떨구며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5천만 원이다. 큰 돈은 아니지만 당장 급한 불 끄는 데는 쓸 수 있을 거야. 갚으라는 소리 안 해. 대신 이 돈, 너 새 출발이라 생각해라. 입술을 다문 채 봉투를 바라보았다. 우철은 손끝을 떨며 봉투를 받았다.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 그래, 갚고 싶으면 나중에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지. 지금은 그냥 엄마가 널 도와주고 싶은 때야. 며칠 뒤 분이는 마당에 화분에 물을 주다 말고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둘째 아들 정민호였다. 민호는 공무원이지만 생활이 빠듯하고 아내의 사치스런 소비가 많아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검은색 슬랙스의 셔츠를 단정히 입은 모습이 여느 때와 같다. 엄마, 안 바쁘세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웬일이야? 내가 주말에 어서 들어와. 민호는 말없이 거실로 들어와 앉더니 한참을 두 손을 깍지 낀 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형, 왔다 갔다고 들었어요. 뭐 어쩌다 알게 됐어요. 형한테 돈 주셨다면서요? 분이는 말없이 민호를 바라보았다. 질문이 아니라 거의 확인이었다. 저도 그게 엄마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고 아내도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비 들어갈 일도 있고 솔직히 공무원 월급으로는 매달 마이너스예요. 그는 눈을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말을 이었다. 형도 받았는데 저도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저희 셋 다 똑같이 아끼셨다는 거 알기에 혹시 저도 조금 도와주실 수 있나요?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서랍에서 두 번째 봉투를 꺼낸 분이는 그것을 민호 앞에 내려놓았다. 여기 5천만 원이야. 형한테도 똑같이 줬어. 엄마가 주는 마지막 용돈이라 생각해. 다시 말하지만 갚으라는 말은 안 할게. 하지만 내가 정말 어렵고 간절할 때 썼으면 좋겠다. 민호는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엄마, 진짜 잘 쓰겠습니다. 그래, 내가 잘 살면 그게 갚는 거야. 힘을 내라. 어느 늦은 오후, 분이가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정태영이 들어왔다. 태영은 분이의 막내 아들이다. 자영업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현재는 직업이 없이 무직 상태다. 가장 철없어 보이지만 분이에겐 막내라서 항상 애틋하다. 웬일이야? 우리 막내 아들 태영이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니? 엄마, 나왔다는 거 자체가 효도지. 태영은 쭈그리고 앉아 분이의 손을 주물렀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엔 무언가 복잡한 기색이 돌았다. 엄마, 요즘 우리 집 말이야 좀 많이 어렵거든. 사실 나 솔직히 말하면 앱 사업 접었어. 자존심 상해서 말도 못했지. 아내는 애 셋 보느라 지쳐있고 난 돈벌이가 없으니 하루하루가 진짜 퍽퍽해. 그제야 분이는 뜨개질을 멈췄다. 고개를 들고 태영을 바라보았다. 태영은 시선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형들 다 받았더라. 형수 입에서 나온 얘기 듣고 알았어. 나만 모르고 있었더라니까. 분이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마지막으로 남겨둔 봉투가 하나 있었다. 여기 5천만 원이다. 형들한테도 똑같이 줬다. 셋 다 어려운 시기니까 엄마가 줄 수 있는 만큼은 줬어. 태영은 순간 눈이 커졌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쓸게요. 이번엔 진짜 정신 차릴 거예요. 분이는 태영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 정신 차릴 기회가 있다면 엄마는 그걸 만들어 주고 싶은 게지. 하지만 이제 진짜야. 이제부턴 엄마는 늙고 약해질 일만 남았어. 분이는 며칠 새 탁자에 놓인 붉은 봉투를 몇 번이나 다시 쳐다보게 되었다. 처음엔 아들들이 어려우니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며칠 간격으로 누가 약속이나 한 듯 아들들은 번갈아 찾아왔다. 엄마, 저번 돈은 솔직히 다 병원비로 나갔어요. 민호는 또 고개를 숙였다. 애들이 학기 시작이라 준비물이 너무 많아. 진짜 이번만 좀 더 도와줘요. 엄마 나 솔직히 이자 감당이 안 돼. 우철은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지금이라도 정리하려면 최소한 1,000은 있어야 해. 엄마, 아내가 몰래 카드론을 쓴 걸 이제 알았어요. 나도 황당해. 태영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엔 진땀이 맺혀 있었다. 진짜로. 딱 이번 한 번만. 진짜야. 봉투는 점점 얇아졌고 분이는 점점 말을 줄였다. 하지만 아들들은 왔다가 가고 또 돌아왔다. 2달쯤 지났을까 큰아들 우철이 다시 찾아왔다. 얼굴엔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고 말은 한참 돌려서 꺼냈다. 엄마 사업이란 게 정리한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처리해야 할 부채가 생각보다 더 많았어. 진짜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번에도 좀 1,000만 원만 도와주면 이번엔 확실히 마무리될 것 같아.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봉투를 꺼냈다. 진짜 마지막이다. 엄마 고맙습니다. 은혜는 평생 안고 살게요. 하지만 그것도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한 달 후 다시 찾아와 말했다. 세무 문제가 좀 꼬였어. 지금 안 막으면 압류당할 수도 있어. 엄마, 1,500만 원만 더 부탁이야. 그렇게 우철에게만 벌써 3천만 원이 추가로 나갔다. 둘째 아들 민호는 조용히 전화로 시간을 잡고 왔다. 표정은 밝았지만
차려입은 옷은 억지로 힘준 흔적이 역력했다. 엄마 애들 학기 초 준비물도 그렇고 은진이 검사 결과가 좀 안 좋아. 입원까지는 아니어도 당분간 계속 병원 다녀야 한대. 처음 받은 돈은 이미 다 썼고 솔직히 요즘은 대출도 잘 안 나와. 엄마, 정말 딱 이번만 500만 원만 도와줘. 분이는 한숨을 쉬었다. 진짜 이게 마지막이야. 그렇게 또 한 번 내어주고 말았다. 그리고 몇 주 후 민호는 조금 더 초췌한 얼굴로 다시 왔다. 이번엔 애들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 그쪽도 더 이상 사정을 봐줄 수가 없대. 엄마, 미안하지만 또 500만 원만 응? 이후 민호에게도 총 1억 원이 흘러갔다. 셋째 아들 태영은 한밤중에 왔다. 분이가 불을 켜고 나왔을 때 그는 거실 바닥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엄마, 나 진짜 어디 갈 데가 없더라. 아내가 이번엔 친정에 들어갔어. 카드값도 카드값인데 애기들 이유식도 못 사겠어. 이번에 100만 원만 진짜 그 정도만. 엄마도 힘든 거 아니까 나도 눈치 보면서 말하는 거야. 분이는 얼어붙은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하지만 열흘 후 태영은 또 나타났다. 이번엔 아내가 다쳤어. 병원 입원비가 급해. 300만 원만. 엄마, 그렇게 태영에게도 1억 가까이 흘러갔다. 어느 날 분이는 자주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를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서 큰아들 우철에게 말을 꺼냈다. 요즘 좀 숨이 차고 가슴도 답답하고 병원 가봐야 하나 싶다. 우철은 순간 표정이 굳더니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그냥 날이 더워서 그래요. 괜히 검사 받고 걱정 들지 말고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괜히 몇만 원씩 쓰지 마요. 그 말에 분이는 가슴이 턱 막혔다. 내가 병원비로 몇만 원 쓰는 것도 아까운 존재가 되었구나. 다음 날 분이는 병원 예약을 취소했다. 막내 태영은 오랜만에 왔다. 분이는 눈이 자꾸 침침하다고 말했다. 요즘은 신문도 안 보여. 눈이 뿌옇고 어지럽기까지 해서 안과라도 가야 할까봐. 태영은 스마트폰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엄마, 그 나이엔 다 그래요. 저희 장모님도 그렇다니까요. 그냥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분이는 안과 진료비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다. 태영은 곧 자기 아내 이야기로 말을 돌렸다. 사실 우리 집사람도 요즘 좀 안 좋아서 병원비가 꽤 나와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기 얘기를 삼켰다. 내 병원비 얘기는 이제 부담스러운 얘기가 되었구나. 어느 날 분이는 백화점 지하 1층 건강식품 코너 앞에 멈춰 섰다. 홍삼과 오메가3 루테인, 예전엔 남편이 챙겨주던 것들이다. 이젠 혼자지만 건강을 위해 하나쯤 사볼까 싶었다. 직원이 다가와 친절히 설명해 줬다. 이 제품은 3개월분이고요. 할인까지 해서 43만 원입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이런 거 샀다고 하면 엄마 그런 건 비싸게 왜 사요? 하겠지. 분이는 담당 직원에게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조용히 매장을 나왔다. 분이는 혼잣말했다. 내 돈으로 영양제 하나 사는 게 왜 이렇게 미안하지? 그 후에 여름이 시작되고 거실 에어컨에서는 쿰쿰한 냄새가 났다. 분이는 처음엔 참았지만 손자가 놀러 왔을 때 재채기를 연달아 하는 걸 보고 결심하고 에어컨 청소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네, 기본 청소는 13만 원이고요. 실외기까지 하면 18만 원입니다. 네, 그럼 실외기까지 다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민호가 한 말이 떠올랐다. 엄마, 에어컨은 그냥 필터만 닦아도 돼요. 청소업체 부르면 돈 아까워요. 잠시 후 분이는 다시 청소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죄송해요. 그냥 취소할게요. 동네 단골 미용실. 머리를 손질하러 온 분이는 오랜만에 파마라도 해볼까 싶었다. 어머님, 이번엔 뿌리 염색만 하실래요? 아니면 펌도 같이? 분이는 거울을 보다가 머뭇거렸다. 오늘은 그냥 염색만 할게요. 파마는 다음에. 미용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들분이 또 돈 아깝다고 하셨어요? 분이는 웃지도 못하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번 돈인데도 내 몸에 쓰는 건 사치가 되고 내 입에 넣는 건 허용이 되었네. 그날도 분이는 혼자 식사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숨이 늘었고 말수는 줄었다.
며느리가 슬쩍 말했다. 어머님,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다들 걱정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이상해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분이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다. 가까운 종합병원 심리상담센터 간판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접수 창구로 다가갔다. 어떤 상담 원하시나요? 그냥 요즘 좀 마음이 복잡해서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자꾸 헷갈려서요. 젊은 여성 상담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다. 가족 관계에서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나요? 자식들이 돈 얘기를 자꾸 해요. 주고 싶어서 준 것도 있었지만 주고 나니 더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나중엔 안 주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고 분이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서 내가 요즘 자꾸 의심이 들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정말 나쁜 생각을 하는 건지.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자녀분들로부터 감정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의사 결정을 계속 흔드는 말들을 듣고 계신가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맨날 그래요. 엄마가 왜 그래요? 그건 엄마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엄마가 그거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나중엔 꼭 이 집도 엄마 거지만 결국 우리가 물려받을 거잖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상담사의 말. 상담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님, 그건 감정적 착취입니다. 꼭 물리적인 폭력이나 욕이 오가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자존감을 훼손시키고 죄책감을 이용해 돈이나 자기네가 추구하는 이익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해요. 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던 거구나. 상담을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 길. 하늘은 높고 맑았다. 분이는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겠다. 그날 밤 분이는 오래된 장롱 속에서 부동산 서류와 통장, 그리고 묵혀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멈춰 있다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심리상담을 다녀온 며칠 뒤 분이는 이른 아침부터 단정하게 옷을 챙겨 입었다. 빵 장사 30년,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살아온 사람인데 자식들 앞에선 너무 약해져 있었다. 거울 앞에 선 분이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젠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남은 세월은 그렇게 살아야지. 변호사 사무실. 분이는 조용히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사무실을 찾았다. 소개받은 상속 전문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신뢰가 가는 눈빛이었다. 분이는 조용히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게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랑 예금이에요. 자녀분이 세 분이시고 현재 자산은 현금 15억과 부동산 2채 맞으시죠? 네. 그런데 그걸 자식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고 싶지는 않아요. 상속 조건을 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자식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걸 그냥 두면 자식들이 서로 싸우거나 지금처럼 저를 이용할까봐 무섭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어머님, 혹시 상속을 조건부로 두고 싶으세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필요할 땐 제가 알아서 도와줄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저를 이용하려 하거나 형제끼리 싸우는 일이 있으면 한 푼도 못 받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건을 어떻게 걸고 싶으신가요? 분이는 천천히 대답했다. 자식이긴 하지만 돈을 빼앗듯이 가져가고 제가 아프면 병원비가 아까운지 병원비 걱정부터 하더군요. 상속 유언장에 조건을 명시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부모 봉양 여부, 도덕적 책임, 인간적 신뢰 등이 포함된 문장도 가능합니다. 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건은 앞으로 2년 동안 3명의 자식들이 한 번이라도 저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제 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자식에겐 상속권을 주고 싶지 않아요. 단호하신 결정이십니다.
그 후에는 안 하시겠어요? 그 아이들이 먼저 내 마음을 저버렸어요. 이제는 저도 저 자신을 지켜야죠.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가능한 조건입니다. 공동진정 진술이란 방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분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한 번쯤은 저도 진짜 엄마로 대접받고 싶어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서류에 서명한다. 그 후에 분이는 은행으로 간다. 분이가 은행 창구에 앉아 직원과 상담한다. 어머님, 이 통장은 큰아드님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지해 주세요. 앞으로 내 돈은 내 손으로만 관리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그동안은 자식들이 필요하다면 다 내어줬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만 쓰려고요. 미소 짓는다. 늦었지만 이젠 제가 제 인생 주인이에요. 그 후 어느 날 분이가 마당에 화초를 돌보고 있었다. 둘째 아들 민호가 찾아왔다. 엄마, 요즘 건강 괜찮아? 얼굴이 좋아 보이네. 화초에 물을 주며 괜찮아. 병원도 다녀오고 잘 챙기고 있어. 그러면 저기 이번에 차 고장 나서 그러는데 2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멈칫하다가 고개에 든다. 민호야, 그 얘기하러 온 거야? 그게 아니 엄마 얼굴도 보고 싶었고 분이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젠 말야, 나도 내 생활 먼저 챙기기로 했어. 이젠 내 병원비도 여행도 취미도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거야. 내 마음은 알지만 더는 습관처럼 달라고 하지 마. 민호는 처음으로 빈손으로 돌아갔다. 가끔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걸까 생각도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나는 분이다. 분이는 잔잔하게 웃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우철의 집 거실. 우철과 민호가 마주 앉아 있다. 말다툼 중이다. 형, 엄마 유언장 정리한 거 들었지? 돈 달라고 조르면 상속 제외라잖아. 형은 그 전에 받은 돈은 괜찮은 거야? 우철은 짜증 섞인 말투로 내가 받은 건 정당한 거야. 엄마가 좋다 해서 준 거지. 너도 2번이나 받았잖아. 왜 이제 와서 따져? 그게 형이 먼저 시작했잖아. 엄마 마음 약한 거 알고 그렇게 돈 뽑아갔잖아. 이제 와서 엄마가 마음 고쳐먹으니까 억울해? 우철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너 조심해. 상속 문제는 감정 아닌 계산이야. 괜히 엄마한테 예쁨 받으려고 들러붙지 마라. 분위기 싸늘해진다. 한편 분이의 집에는 셋째 태영이 분이와 차를 마시며 말한다. 엄마, 형들이 요즘 싸워요. 돈 때문이에요. 유언장 얘기 나온 후로 서로 전화도 안 받아요. 분이는 한숨을 쉬며 내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돈 때문에 형제가 남이 되는구나. 엄마, 난 엄마 마음 이해해요. 오히려 잘하셨어요. 이건 누가 봐도 엄마 인생 지키는 선택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없어진 뒤 너희들이 서로 원수가 되면 어쩌지. 분이는 태영이가 형들이 싸운다는 말을 듣고 자식들을 다 불렀다.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불렀다. 내 돈이 형제 간의 오해를 갈라놓고 있어. 그래서 오늘 다시 말한다. 모두가 조용히 분이를 바라본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식이니까 무조건 상속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날 아끼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람답게 사는 자식에게만 물려줄 거야. 고요한 정적 속에서 민호와 태영이 고개를 떨군다. 며칠 후에 분이의 집은 평소보다 더 정갈이 정돈되어 있다. 큰아들 우철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온다. 표정은 굳어 있다. 우철은 엄마에게 엄마, 나 변호사 만났어. 분이는 차를 따르다 멈칫. 무슨 말이니? 엄마가 유언장을 그렇게 쓴 건 편향적이야. 내가 장남이고 가장 많이 엄마 곁에 있었잖아. 변호사도 상속 분쟁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 분이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차잔을 내려놓으며 우철아, 지금 날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거니? 그게 아니고
그냥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말이야. 분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데비, 내가 내 재산 관리인이라도 된 줄 아니? 엄마, 나도 애 키우고 살림 꾸려야 해. 솔직히 그 돈이 꼭 필요하단 말이야. 분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땐 걱정은커녕 병원비는 누가 대느냐 그 말부터 했던 내가 지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우철은 말을 잇지 못한다. 좋아. 그렇게까지 나왔으니 다시는 내 집 문턱 넘지 마라. 그리고 기억해. 내 유언장은 바뀌지 않는다. 그건 돈이 아니라 내 마지막 의지다. 분이는 등을 돌리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 우철은 문 앞에 얼어붙은 채 선 채로 서류를 들고 서 있다. 그 후에 우철은 다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다. 서류 더미가 테이블 위에 쌓여 있고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우철을 바라본다. 우철 씨, 유언장을 뒤집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상속에 대한 분쟁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모든 법적 절차와 기준을 따져본 결과 어머니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은 완벽히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우철은 허탈하게 그럼 정말 안 되는 건가요? 네,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추었고 어머니께서 상속 조건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철은 고개를 떨군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분이는 자식들을 불러들인다.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실에서 의자에 앉아 차분하게 말을 이어간다. 우철아, 너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았겠지만 나는 내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내가 상속할 자를 누구로 정할지는 내 마음이다. 그동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분이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간다. 우철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가 몰래 돈을 가져가려고 했던 건 너희가 나를 얼마나 존중했는지를 보여주지. 내가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더 이상 내게 부탁을 하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야. 분이의 눈빛은 더욱 단호하다. 우철은 작게 말한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도 후회하고 있어요. 분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우철아.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 지금 너의 후회가 내게 와서 도움을 주지는 않아.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다르다고. 잠시 침묵이 흐르고 우철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며칠 후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 우철은 혼자 앉아 손에 든 유언장 복사본을 바라본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문서를 쥔 채 그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왜 그때 엄마를 그렇게 대했을까?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건 내 잘못이었어. 다음 날 아침 우철은 엄마를 찾아간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분이는 잠시 우철을 바라보다가 말한다. 우철아, 이제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너는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에게 너의 마음을 보여줘야 할 거야. 분이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본다. 우철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한다. 분이는 다시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을 천천히 들어 마신다. 분이도 긴 시간을 들여서 돈 달라는 아들 말고 엄마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분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아들들을 기다린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 내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뻐요. 하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절대로 자식들에게 돈이 있다는 얘기 쉽게 하지 마세요. 저처럼 자식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진정한 재산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가족이 함께할 때만이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꼭 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